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지 고심 중인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공수처가 다시 집행할지 좀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이 체포영장 재집행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네, 6일 자정까지 유효기간이니까 그 전까지 한 차례 정도는 더 집행을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는 일단은 유효기간 내에 1차 실패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재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유효기간을 도과하는 것보다는 법 집행의 실효성과 또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재집행할 가능성이 있고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2차 집행이 실패했다라고 하더라도 또 수사 방해라든가 헌정 질서에 관련한 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대통령의 어떤 객관적인 의사를 굉장히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차 설득하고 재차 집행을 시도했지만 이것이 막힐 경우에 다음 수순을 가기 위해서라도 재집행은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길이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눈도 많이 왔고 또 휴일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보다는 내일경 재집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만 또 내일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와중에 공수처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지휘 협조를 좀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 대행이 나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십니까? 법률적 권한과 실질적인 권한은 행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본인의 의지로 이 여러 가지 수사 협조라든가 경호처의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를 할 의사가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될 것인데요. 최 권한대행은 현재 행정부의 가장 수장입니다. 그리고 군 통수권자로서 군과 또 경호처장에게 적절하게 지휘권과 어떤 권한 행사를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을 부여받은 상황이니까 경호처의 행위가 위법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적하고 또 협조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에 있습니다. 다만 1차 집행 때 최 권한대행이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어느 측면에서는 직무를 유기하고 적극적으로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시각에 어떤 역사적인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무력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도 권한대행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이 와중에 공수처의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재집행도 있겠고 또 기한 연장도 있겠고 또 사전 구속영장 청구도 있습니다. 공수처의 선택지 중 어느 게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십니까? 모든 가능성을 시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집행에서 보여준 대통령 측의 어떤 행위들을 비추어 봤을 때는 순수하게 수사에 협조하거나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절차에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 굉장히 난망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공수처든 수사기관이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서라도 수사의 신속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기 때문에요.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고 체포영장을 2차 다시 청구할 수도 있는,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아예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 자체를 집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공수처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여러 차례의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또 이제 공수처가 수사의 주체냐 이런 논란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이 논란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아예 경찰이 주체가 돼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향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과정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은 법원을 통해서 영장 전담 판사께서 구속영장에 실질적인 사유가 있는가, 즉 범죄의 소명이 됐는가, 그리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가, 구속의 상당성이 있는가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요.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이 잡혀서 피의자 측,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출석해서 방어권을 행사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참석해서 나의 어떤 주장을 피력을 하고 나의 유리한 증언이나 증거나 이런 것들을 개괄적이라도 설시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 위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예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참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구속영장이 만약에 신청이 되고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구속영장까지 그 피의자 측에서 거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어떤 실질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상황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는 체포라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나아가서는 구속 단계까지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내란죄 수사 범위가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요. 이 내란죄 관련해서는 이제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위라고 한다면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상의 모습인 것 같고, 특히 영장을 발부했던 서부지방 판사도 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체포해서 수사를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수사할 수 있다라고 법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계속적으로 지적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 만큼 또 공수처에서는 공수처가 주체가 되든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든 실질적으로 수사의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동일한 증거를 제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수사의 주체의 논란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경찰이 주체가 되는 것도 현 시점에선 고려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이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에 경호처는 격렬하게 반대를 했고 군과 경찰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았잖아요. 여기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이 군경은 적법 절차를 따졌을 뿐이라는 입장도 있고 또 사실상 항명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무거운 상황을 지켜본 것입니다. 한 명을 체포하고 한 명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규모의 수사기관이 동원된 전례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대통령의 신분을 가진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수사에는 협조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군 경이 대치를 하면서 불미스러운 상황을 국민들이 목도한 자는 전무했다. 이런 점에선 매우 이례적이고 사법 방해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군은 적법 절차 그리고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도 군이 가지고 있는 임무는 군 지역에서 군 보호구역 내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인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서 군과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공권력을 행사해서 지금 수사기관의 어떤 출입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방부 권한대행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군 병력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가 나온 만큼 현재의 경호처와 이 군대의 어떤 일련의 행위들은 수사방해 행위나 사법방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정확하게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경호처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법한 명령에는 거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함을 알면서도 따른다고 한다면 공동정범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될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경호처와의 대립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호처장은 경찰 조사에도 불응을 하고 있는데 계속 대치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이 또한 또다시 수사기관의 소환 일정에 응하지 않고 지금 7일로 다시 2차 소환 통보가 갔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지금의 작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수사기관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의 대상이 되는 피혐의자, 피의자들이 나는 수사기관을 믿지 못하겠다, 위법하다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어떤 판단과 심판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행위이다. 그 부분은 사법 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수사기관의 어떤 정당성, 권위를 굉장히 훼손시킬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통의 공무원들을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의 질서가 혼란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경호처장은 경호의 목적을 최소한 필요 한도 내에서만 무기를 사용하고 경호처의 인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호 목적을 넘어서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하겠다.
요구한다. 이런 것은 우리의 어떤 사법기관의 기본적인 체계를 불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법원의 결정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만 흠결과 무효의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일방 당사자가 해석을 해서 이거는 무효야, 이거는 위법해라고 판단을 해서 그것을 저지하는 것은 우리의 사법 질서의 기존의 수십 년간의 어떤 질서와 배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렇게 수사도 나오지 않고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경호처 지휘부가 이 소환 통보에 또 이렇게 응하지 않을 경우 좀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까? 뭐 되돌이표죠. 대통령이 했던 체포영장, 구속영장 수순을 계속적으로 밟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예. 하지만 이제 경호처장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보다 현재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과 신속성이 굉장히 요구되기 때문에 예. 경호처장에 대한 출석 때문에 공수처가 또다시 여러 가지 공권력을 동원해서 수사관을 파견해서 영장을 집행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순서대로 이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83쪽에 달하는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이 국회를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실탄을 최소 5만 7천여 발을 동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윤 대통령의 측의 주장과는 좀 상반되는 의견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이제 담화 과정에서 입장을 설명한 것과 지금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수사의 결과들은 매우 다르고 심지어는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허위를 말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공소장들이 나오고 있죠. 예. 첫 번째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도 없었다. 국회 봉쇄지 내가 내린 바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것도 지금 객관적인 사실과 매우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실탄과 관련해서도 군 병력을 배치하긴 했으나 질서 유지만을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어떤 행위만 할 것을 지시했을 뿐 무력으로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무력 행사를 하지 말도록 했다라고 했지만 네. 지금 나오는 공소장에는 무려 실탄이 5만 7천 개가 동원됐다. 그리고 결박을 위한 도구들도 지참을 했다라는 다수의 증거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만큼 이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수사에 임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국민들로서는 좀 실망감을 갖추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이것을 무단히 부인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헌법 질서를 수호할 만한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헌재 심판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고 특히 관련해서 왜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동기와 관련해서 결국 양형에 참작할 사유로 정도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런 만큼 좀 더 진솔하고 용기 있게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발언과 행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 와중에 이 공소장을 보면 계엄 당일 이재명 대표를 구금하기 위한 체포조도 가장 먼저 꾸려진 사실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을 통해서 이제 국회에서 공개를 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무장을 안 했다던 주장과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수방사가 저격 소총이라든가 수류탄 등 화기까지 무장해서 동원이 됐다는 사실도 속속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상계엄 당시에 또 야당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조가 가장 먼저 꾸려졌고 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와 관련해서 소재 파악에 대해서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어떤 행위까지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요인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바가 없다, 구금을 지시한 바가 없다라는 측의 주장도 설득력이 매우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이렇게 유죄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법과 그리고 범죄에 상응하는 내란의 행위들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절차의 문제, 수사의 주체의 문제만 거론해서 수사를 언제까지 지연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수사를 지연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오늘 14일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갑니다. 헌재는 5차례 변론 기회를 한꺼번에 지정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을 제한한다고 반발하고 있어요.
네, 일괄 지정이 지금 방어권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헌법재판소는 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 집중심리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 심리를 집중해서 신속하게 해야 한다라고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게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법에 네. 따라서 지금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지정을 했고 예전에 탄핵심판 절차도 이렇게 일괄 지정해서 심리를 해온 만큼 일괄 지정한 것 자체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을 위법의 소지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저해 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심판 절차의 지휘권을 행사하는 헌재의 어떤 결정에 이렇게 불복하고 비판하는 내용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실체적인 사유보다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여론전이라든가 이 절차에 불복하는 방식으로 이 심판을 진행할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피청구인 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과거에도 이 탄핵 심판과 관련한 절차는 가장 신속하고 집중 심리를 통해서 다른 사건보다 최우선적으로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 또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